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친해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이 자기 것이 됐냥 굴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실제로 염치불구하고라는 말을 한 뒤 요구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가족이어도 동거를 하지 않는 법인데 남은 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은행권들이 있습니까? 갚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사채라도 써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놓고 보면 뭐 허우대 멀쩡하고 제 말 잘 따라주고 제게 다정하게 굴어주는 그런 사람이긴 했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공주 대접 받긴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크기 보면 나랑 살면서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도 생각했었죠. 저희 아버지가 여자 문제로 엄마 속을 엄청 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 거의 폐인급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대학 때 한 번, 성인 되고 나서 한 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여자들 주변에 끼고 살면서 떵떵거리더니 임플란트 할 돈이 없어서 이혼하고 버리고 가버린 딸 찾아와 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노숙자처럼 입고 와서는 말이죠. 그때 두 말도 하지 않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당신 임플란트 해줄 돈 있으면 길 가는 남에게 주던지 아니면 돈이 그렇게 남아돌면 불쏘시개로 쓰겠다고 그리 말을 했었죠. 제가 아는 아버지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주변에서 파리떼 같은 여자들이 앵앵댔던 거였는데 엄마에게 다정, 배려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것도 없고 여자한테 미쳐서 해벌레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남자한테 상처받은 우리 엄마에게 이런 남자도 있다라고 다시 깨닫게 해줄 만큼 다정한 사위가 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능력 조금 떨어지지만 돈이야 내가 벌면 되는 것이고 악착같이 뒤처지고 싶지 않아 돈 버는 능력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 놓았으니 안정감 주는 그런 남편 만나 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남자친구와 저는 5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 집안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긴 했었어요. 저희 집안의 가장 문제거리가 아버지였다면 물론 지금은 이혼해서 남남으로 살고 있지만 남자친구 집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남자친구 바로 위에 있는 누나였습니다. 없는 집안 일으켜 세워 본다고 손 안 댄 사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뭐 몇 개는 잘 되는 듯해서 우리 집안 일어나나 라고 착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때가 맞질 않았던 건지 아니면 누나의 사업 수완에 좋질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 말고는 쫄딱 아주 제대로 망해버렸는데 저희가 결혼 이야기 나올 그 즈음에 아주 대박으로 말아먹어버린 거였어요. 그 동안에 누나 혼자서 해결할 정도로 말아먹은 수준이라면 그땐 혼자서 책임이 불가능한 정도로 말아먹었었는데 뭐 복잡한 이야기는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당시 나이가 30 중반쯤 되었었는데 개인 회생을 해야 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개인 회생이라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제가 알기론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그런 제도인데
정말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혼도 하지 않은 누나가 회생을 들어간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발목 잡히는 일을 벌이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회생하면 돼 라고 쿨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사람이 몰라서 써먹질 않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은 악용까지 하는 게 개인회생 제도라고 하면서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엔 가고 싶지도 않고 절대로 제 인생에서 그 근처에는 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당사자가 저리 쿨하게 대응을 하면 간단한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저를 간봤었던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회생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즈음이었으니까 본래도 남자친구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게 잘하는 사람이긴 했었는데 그보다 더 제게 잘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시어머니가 되실 그분 말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렇게까지 다정하신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오랫동안 교제를 했으니 그동안 얼굴 아예 안 본 사이라고 할 수 없고 성격 어느 정도 파악 안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분은 절대로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제게 다정하게 구는 겁니다. 남자친구보다 더요. 더 저를 생각해주고 더 저를 신경 써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뭐 바라는 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과한 친절이긴 했었거든요. 만일 제가 그 어머니 앞에서 신발끈이 풀어지면 본인이 몸소 허리를 숙여 묶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라면 뭐 흙이라도 밟을까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내가 이제 곧 이 집안 며느리 되니까 저러시는 건가 보다. 나와 잘 지내고 싶어 하시나 보다. 요즘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점수 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점수 따이는 시대라고 하더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다면 에이 제가 그렇게 순진한 줄 아십니까? 아니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고 변한 데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게 뭘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은 틀리지 않았죠. 참 이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리질 않아요. 좀 틀리고 예측이 빗나가면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제 감이 맞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이 변했었던 거였어요. 바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남의 딸을 한번 이용해 먹자 이거였죠. 다른 여자들에게 눈 돌아가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간 뒤 임플란트 할 돈이 없으니 자식 노릇을 좀 해다오 라고 말한 제 썩을 아버지의 모습과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겹쳐지더라고요. 결론은 참 심플했어요.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제게 욕을 한 게 아니라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랍니다. 걔는 잘못이 없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지 몸 망가져가는 것도 모른 채 일만 했던 애라고 걔도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시기가 맞질 않아 안 된 거였다고 하면서 잘하는 애고 성실한 애인이 내 딸 좀 한 번만 도와주라는 겁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제 자가가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냅다 도망가버린 썩을 아버지에게 받은 몇 푼 안 되는 위자료 키워서 마련한 자가였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 살았겠습니까. 그 자가로 담보대출을 좀 받아달라 합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받아달라 하더군요. 그 돈 받아줘서 우리 딸, 성실한 우리 딸 한번 살려주면 꼬박꼬박 갚을 것이고 제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이 참 웃깁니다. 될 아이인데 시기가 맞질 않아서 안 되었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성실이란 말도 참 웃긴 게 제가 5년 동안 들은 바로는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성실? 그런 말은 솔직히 좀 어울리진 않았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당신 자식이니 그렇게 포장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딸에게 대출을 받아달라? 게다가 뭣도 아닌 사이인데 곧 있으면 결혼할 사이니까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사람 되면 앞으로 남자친구의 누나는 내 시누이가 되니 남일 아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거침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말들이 저와 텔레파시가 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의 엄마 입에서 줄줄 나오더군요. 가족이 되니까 블라블라, 성실하니까 블라블라, 시누이니까 결혼하면 우리 가족의 일이 너의 일이 되는 거니까 절대로 떼어먹지 않을 것이다. 그 누가? 식구 돈을 떼어먹겠느냐, 블라블라. 애가 성실하고 착실해. 그건 내가 장담을 해. 애가 회생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애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좀 도와줘라. 담보대출은 이자도 싸잖아. 이자도 당연히 우리 딸이 내줄 거고 원금도 다달이 얼마씩 갚아서 꼭 5년 내로 싹 다 해결하게끔 그리 해줄게. 만일 우리 딸 살려만 주면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그냥 빈몸으로 온다 해도 우리 아무 말 안 할게. 제발 부탁이야. 우리 딸 좀 살려줘. 빈몸? 아니 그럼 뭘 원했다는 말인가? 내가 해가는 만큼 그럼 그들도 해줘야 하는데 그럴 능력은 되고 박장대소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로 좋은 말만 하면서 좋은 기분으로만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 게 사람 인생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뭐든 잡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잡아도 되는 게 있고 잡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저건 정도를 넘어선 요구사항이라 생각했습니다. 뭣도 아닌 사이잖아요. 뭘 믿고 그리고 성실? 대기업의 은행권 돈도 안 갚는 걸 선택한 사람인데 게다가 쿨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거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일개소시민인 저의 돈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떼어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줌마 왜 사람의 순정을 이리 짓밟아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왜 사람의 순정을 이리 짓밟고 깡패를 만드냐고요. 뭘 믿고 무슨 성실. 이미 은행돈 떼어먹을 국린하고 있는 여잔데 뭔 성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빈몸? 내가 해오면 그에 합당한 해줄 능력은 되고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아줌마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또 만났고 그게 아쉽게도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었네요. 아쉽지만 헤어졌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땐 남자친구가 제 편이 되어주긴 했었지만 남자친구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좀 해주지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100% 듭니다. 그럼 돈 가지고 지저분한 마음 들어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처음에 저를 붙잡고 했었는데 분명 너의 엄마와 누나는 또 바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엔 너도 바랄 것이다. 이게 사람 마음이다. 그렇게 피해 갈 일도 없는데 그리고 갚아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해줄까 하면서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을 내고 싶은 거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쉽습니다. 저런 일만 없었다면 다정한 남편을 둘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역시 신은 공평하네요. 다정한 남자였지만 집구석이 그진 그런 환경을 주었으니까요. 뭐 그래도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니까 또 만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